콘텐츠 주제를 맡은 B팀이고요. 저는 B팀의 팀장 손소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다 다른 전공생들이지만 콘텐츠 기획이라는 같은 관심사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물론 저렇게 각자 역할을 세분화시켜서 써놓긴 했지만 저희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 같이 이렇게 임했고, 또 저희 막 에어비앤비에서 합숙도 하고 물레동 장소 탐방도 직접 하면서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팀 심사위원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PPT 제작을 맡았고요. 이 프로젝트 전에는 좀 뭘 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저는 이 팀의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전 초반 프로젝트 초반에는 제가 다른 이제 팀원들보다 나이대가 조금 어려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정말 수평적인 분위기로 정말 잘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항상 이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우리 윤근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리서치를 맡고 있는 유하나입니다. 저는 중어중문학과 전공생으로서 평소에 전공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좀 다양한 방면의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나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아카이빙 영상 제작을 맡았고요. 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값진 시간을 겪었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람과 그런 콘텐츠 또 공간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까 그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경험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윤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게 자리 마련해주신 네오웰리와 커넥트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저희의 스토리 시작할 건데요.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매력적인 도시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시장의 기능은 뭐지? 이런 두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원들이 다 공감했던 내용은 획일화된 기성품이나 획일화된 액티비티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하면 모두에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의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 상거래의 장을 넘어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DIY 무브먼트인데요. Do it yourself라는 약자인 만큼 개인 각자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이를 타인과 공유하며 발전시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럼 만들어내는 거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류의 성장은 늘 만드는 행위로부터 출발해왔으니까. 물론 잠시 소비 중심 시대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량 생산이나 획일화된 소비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MZ세대가 등장하면서 더 심화됐습니다. MZ세대는 희소성이라는 가치에 매우 열광하고 있고요. 미래 행복보다는 현재 행복, 관심사 취향에 따른 자기 표현에 되게 서스름이 없고 이를 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5명 중 1명이 커스터마이즈된 의류를 구입하면 국내에서도 쏟아지는 컨텐츠들, 셀프 커스터마이징에 관해서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자기가 만든 걸 파는 셀러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반응도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기업들 또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등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람들이 내 거 만든 걸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로 웹사이트들이 등장했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들도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시장이 상당히 대중화된 행위구나 라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계점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보시면 서양에는 앞마당이 딸린 집들이 보통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태로 인해서 냄새나 뒤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많았던 질문은 저는 이거 티셔츠 하나, 신발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 모든 재료를 다 사야 하는 건가요? 이런 댓글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보면서 수요는 높은데 진입장벽도 꽤 높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를 오프라인으로 끌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켓 이름은 나장마켓입니다. 나만의 것을 내가 만들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 마켓에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걸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마켓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철학을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켓입니다. 저희 마켓 타겟은 두 가지인데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지만 너 이거 해보고 싶어 라고 느끼고 관련된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콘텐츠 디테일인데요. 저희 메인 콘텐츠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이용해서 웨어러블한 상품, 의류나 신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건데요. 왜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했냐 하면 이제 매장에서 저희가 기본 아이템들을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판매되는 것을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자기가 입던 옷 아니면은 신던 신발 이런 것들을 재탄생시킬 수도 있어서 가져와서 이제 할 수 있으므로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뭔데, 기법 뭐 있는데 약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수전사, 타이다이, 스텐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셀프로 하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신이 만든 커스텀 제품과 함께 화보 촬영이 진행되고 짧은 인터뷰와 해서 매거진에 이제 게재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매거진을, 나작 매거진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마켓이 추구하는 가치랑 스토리를 담은 그런 매거진이 출판된다면 마케팅 전략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누구나 모델이 되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돼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아실현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장 라운지는 이제 좀 더 마니아층을 위해서 만든 소통의 장이고요. 이 고객 경험 설계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폼할 물건을 자기가 직접 들고 와서 또는 공간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컨설팅 존에 가서 이제 디자인 상담을 하고 시안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크리에이션 존에 가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이는
이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가져갈 것인지 매장에서 판매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판매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셀존에서 전시미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워크숍 같은 건 하기 싫고 이런 관련 물품만 사고 싶어라는 이제 그런 고객들을 위한 건데요. 이런 고객들도 이제 이런 존들을 지나면서 공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구성해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패션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단순히 패션 컨텐츠가 아닙니다. 저희는 의식주를 기반으로 의를 수단으로 한 DIY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마켓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의 핵심 가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거래 회장, 경험 공유 회장, 그리고 아카이빙이 있는데요.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추후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 마켓 형태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무의식적인 벽이 존재했다면 저희 나장 마켓을 통해서 이러한 벽을 허물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이런 마켓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수익 구조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유저일 경우에는 저희는 아티스트를 입점시켜서 저희 아티스트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 일정 퍼센티지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크샵 운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소비자에게 공간과 재료를 제공하게 되고 또 아티스트와 연계시켜서 워크샵 코칭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워크샵 코칭료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저희 마켓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터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그리고 마켓이 확장된다면 기업과 연계하여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지역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물레동 창작촌입니다. 이 지역은 공장 지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투박하고 그리고 예술촌이 즐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점이 저희 마켓과 굉장히 어울리다고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상권은 정년 대비 11% 증가하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잠재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레동 창작촌 내에는 폐공장이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폐공장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여서 공간에 제약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창작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한 마켓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켓 하우징의 전략을 통해서 물레동 내에 콘텐츠별로 연계하여서 분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면 주변 물레동 상권도 활성화가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물레동 내 아티스트와 연계를 하여서 물레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 마켓에서 제품을 제작한 그런 소비자들에게 화보 촬영과 잡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마니아층을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강연과 브랜드 콜라보를 통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의 개성 있는 상품들을 도심 속 팝업 구조 형식으로 설치하여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마켓이 현실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레 지역과 상생을 하여서 이런 상생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아티스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질 높은 크리에이터들의 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DIY 무브먼트가 확장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초반에 집중했던 웨어러블에서 벗어나서 식문화, 주거문화 등 다양한 마켓 형태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의 대중화를 통해서 또 다른 고부가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도시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이 생산에 참여하여서 나만의 개성을 만드는 그러한 공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벽을 허무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